네, 곧 시상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교무부처장 김용로입니다. 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앞쪽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김은미 교무처장께서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와 수상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2m 거리가 확보된 것 같으니까 잠깐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들어오는 건가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교무처장 맡고 있는 언론정보학과의 김은미입니다.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몇 분 이제 수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부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영예로운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에 제정이 돼서요. 올해까지 총 19회 오늘 수상을 받으시는 분까지 합해서 131명의 교수님들께서 학술연구교육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상은 각 대학의 기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게도 단대를 거치지 않아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모여서 후보자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추천해서 올라오신 교수님들은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심사위원회에서 교육 관련 업적, 강의 실적, 강의 평가, 학생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많은 위원회를 처리하는 저희 직원 선생님들의 말로는 교육상이 가장 많은 자료를 봐야 되는 거라서 거의 트럭으로 실어올 정도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년도 수상자는 오늘 신은영 교수님, 최희정 교수님, 이경미 교수님, 이종민 교수님, 문병로 교수님, 이용덕 교수님, 이경화 교수님, 임재준 교수님, 이계정 교수님, 이중식 교수님 이렇게 총 10분이 되시겠습니다. 한 분씩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굉장히 다면적으로 사실은 그 교육 부문에 있어서 학생 지도부터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전공 과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애를 써주셔서 사실은 짧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는 각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대표 과목과 그리고 그 좀 차별화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이분들은 수상을 하기에 마땅하다라고 인정을 하셨던 그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대학 불어불문과 신은영 교수님이십니다. 신은영 교수님은 대표적인 교양교 과목 프랑스 문학으로 읽는 사랑이라는 과목으로 계속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사랑과 악 이런 주제로 보편적인 어떤 주제로 강좌를 담당해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교양 과목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최희정 교수님이십니다. 최희정 교수님은 생화학 1 강의를 주로 담당을 하셨고요. 이미 2018년도에 자연대에서 강의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학부나 대학원 과정 개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학생 지도 면에서도 굉장히 그 뚜렷한 업적을 남기신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이경미 교수님이십니다. 이경미 교수님은 소비자 행동론 연구를 주로 담당을 하시고 플립트 러닝 등의 창의적인 강의 구성을 완성도 있게 해주신 것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서 주목을 했던 것은 비대면 강의가 전환이 돼서 전교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하는 상황에서 강의 매뉴얼, 비대면 강의에서 쓸 수 있는 강의 매뉴얼을 만드셔서 전체 주변에 경영대 및 그 주변 대학에 공유하셨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이종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종민 교수님은 공정제어 및 설계를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inquiry based learning이나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새로운 어떤 교수법을 과감하게 도입을 하시고 이런 그 교수법을 통해서 산업체 활용 수요가 특히 높은 대형 강의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문병로 교수님이십니다. 문병로 교수님은 자료구조를 주로 담당을 하셨고 특히 SNU형 대형 강의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기초교육원을 통해서 한 강좌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수요될 수가 있는 그런 고유의 강의 모델을 만드는데 시험 모델 1호로 선정이 되셔서 지금 전체 대학을 위해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것은 비전공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쉽게 배우는 강의 노트를 컴퓨터 공학 과목을 위해서 만들어 주셔서 꼭 컴퓨터 공학이나 공학도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이런 과목들을 허들 없이 이해하고 다가가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술대학 조속과 이용덕 교수님이십니다. 이용덕 교수님은 작품 연구 소조라는 과목을 담당을 주로 하셨는데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창작이라는 게 무엇이냐, 맥락을 고려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교과 과정의 개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기법과 재료를 접목해서 조속과 내에서도 표현의 다양성을 특히 제고시키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이경화 교수님이십니다. 이경화 교수님은 수학교육론을 담당을 하셨는데요. 특히 다중비계 지원 교수법을 개발하시고 완성시키시면서 학생 친화적인 멘토링 기법을 수업 안에 활용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과대학 의학과 임재준 교수님이십니다. 임재준 교수님은 다학제 통합 교과목인 호흡기를 주로 담당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걸 살펴보면서 의대 하면은 굉장히 도제식 교육을 하는 걸로 일반 그 교수님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임재준 교수님 자기주도적 학습법을 확대하시고 활동 내역을 스스로 정리하게 하는 이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셔서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의학 과목을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이계정 교수님이십니다. 이계정 교수님은 민법을 주로 담당을 하시는데요.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교육에 앞장서 주셨고 특히나 장애 학생들을 굉장히 케어를 하셔서 수시로 면담하시고 굉장히 세심하게 지도를 하신 그래서 법학교육을 개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그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지능정보융합학과 이중식 교수님이십니다. 이중식 교수님은 부트캠프의 일종인 융합기술 개론을 담당을 하셔서 융합학과의 기틀을 잡으셨다라고 합니다. 연합전공 정보문화학과 자유전공 학부에서도 메이커, 시빅 해킹 이런 그 과목들을 만들고 실천을 하셔서 교내뿐만이 아니라 교외에 있는 사회활동가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현장형, 문제 해결 중심형 수업을 다수 진행을 하셨고 다전공 활성화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라는 공헌이 이번에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10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회 전체적으로 그 심사를 하고 난 목소리는 꼭 무엇을 가르치는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가, 교수법 측면에서 혁신을 하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서울대학교에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런 분들의 사례들이 널리 퍼져야 된다라고 위원회가 목소리를 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상금은 수상자 10분에게 각 2천만 원씩 수여됩니다. 먼저 인문대학 신은영 교수님께 시상하시겠습니다. 신은영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교수 신은영 선생님께서는 교육의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해 오셨기에 그 업적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연과학대학 최희정 교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교수 최희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전문대학원 이경미 교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교수 이경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과대학 이종민 교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교수 이종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공과대학 문병로 교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교수 문병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미술대학 이용덕 교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교수 이용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사범대학 이경화 교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교수 이경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의과대학 임재준 교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교수 임재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종 교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부교수 이계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융합과 과학기술대학원 이중식 교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 교수 이중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굳이 가운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오늘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하신 교수님들과 가족 친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열정으로 교육에 매진해 오신 10분 교수님들의 공적을 산창하는 날이며 그동안 대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핵심적 가치인 교육을 향해 보여주신 10분 교수님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요새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학술연구교육상의 교육부문 교수님들께서는 수상하신 교수님들께서는 학생 역량 중심형 교과과정 확대뿐만 아니라 실무와 연계되는 교과목을 개발하여 이론을 현장에 충분히 적용하도록 교수법을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친화적인 멘토링 기법으로 학생 지도와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문적 가치 창조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이후에 3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거대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앞장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수상하신 교수님들의 지혜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수님들께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고 후학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을 자산으로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 역시 이러한 교수님들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교육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 수상하신 10분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은 평생을 바친 분야에서 연구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천착하는 학문이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수상하시는 교수님들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든 유연함,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미래를 배워가며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의 보루로서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가 최고의 지식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예로운 학술연구교육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있기까지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 훌륭한 은사님께 가르침을 받는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상자를 대표하여 두 분의 교수님께서 수상 소감 및 우수 교수법 사례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미술대학 이용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술대학의 이용덕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돼서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같은 그런 영예로움이 이런 거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밀려오는 생각은 제 부족함이 많은데 정말 무거운 상을 과대하게 받았다라는 부담감이나 또 죄송스러움이 같이 따라오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는 그 선수들은 목표가 금메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같이 수상하신 분들은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셨다기보다는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다 보니 그것이 금메달감이 됐구나라고 평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다, 좀 합리화를 시켜봅니다. 사실 저 역시 모교에 와서 학생들의 그 우수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한 그런 길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할까라는 그 부담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과연 나 같은 교수 직책을 가진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의력이나 또 미래를 바라보는 생생한 어떤 그 사고의 순간들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혹시 자칫 굳은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옥죄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수상 소감이나 또 우수 그 발표 사례를 말씀드려야 된다는 이건 정말 더 수상보다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취지의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교육하는가라는 것을 좀 이번 기회에 들어보자라는 생각이 있으신 걸로 알기 때문에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어떻게 미술대학 학생들을 이끌려고 노력했었는지 혹은 그런 사고를 했었는지를 잠깐 아주 짧게 설명드리는 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커리큘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946년 처음 개교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졌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엔 좀 일본의 어떤 경향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는 재료 중심의 어떤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타당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미술의 그 역할이 아름다울 미자, 미를 수행하고 창조해내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기법과 기술을 익혀서 훌륭하게 구현해내는가, 이것이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사실상 이 시대는 그 뒤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모더니즘이니 포스트 모더니니 또 현재의 그 컨템포러리 아트니 이런 어떤 시대적 변화를 가지면서 미술이 담당하고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또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재료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였다라면 사실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던을 거치면서 굉장히 인문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됐고 또 과학의 발전이 도입이 됐고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가 예술 안으로 미술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그 고민하는 창작의 어떤 길에는 아름다운 미라는 미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들은 뭘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해 있습니다. 정말 학술적이고 학술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세계가 우리 대부분이 대학이라는 어떤 지성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라면 거기에서 놓치고 빠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그 빈 부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론이나 그 어떤 학술적 체계가 관심 갖고 있는 만큼 거기에 빈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술은 그 빈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환기시키고 질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러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재료 중심의 그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였던 것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저나 몇 분에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할까라고 이제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연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커리큘럼을 보자면은 학부로 쳐서 1, 2학년은 좀 그런 전통적인 방법의 재료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익히게 하고 3, 4학년으로 올라와서는 바로 그 창작이 무엇이고 자기가 무엇을 연구해 나갈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설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학생의 자기의 고유의 생각을 여러 교수님들과 1대1로 면담을 하고 자문을 받고 거기에 어떤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이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적인 것이라든가 개인 연담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많이 도입을 해서 커리큘럼을 진행했고요. 그게 이제 몇 년 지금 진행이 되면서 보니까 학생들의 그 잠자고 있던 창의력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훨씬 더 뭔가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커리큘럼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이 어떤 경로를 너무 예단해 놓고 이 범위 안으로만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과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20대 때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나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그런 시기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말하자면은 걸림돌을 만들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커리큘럼의 변화였었습니다. 대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도 나름대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은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그 조소, 소조라고 하는데요. 그 소조 조각 이런 부분인데요. 그 전에도 전통적인 재료를 주로 다루고 있었고, 그 재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보다 더 긴밀하게 익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교과목들이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라는 것이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의 등장을 통해서 그 활용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러한 디지털의 그 데이터화시키고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창작의 어떤 방법론하고 내줬을 때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그 비학적인 그 창의적 어떤 소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그 디지털을 어떻게 학생들의 그 재료와 믹스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는 어떤 기술을 좀 더 개척하도록 할까, 이런 쪽으로도 교과목을 좀 더 개발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외람된 그 시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굳이 마이크를 갖다 대고 말을 하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덕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과대학 이종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화학생물공학부 이종민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잘 서류를 봐주시고 또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상을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용덕 교수님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슬라이드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대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교무처장님이 시키신 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Inquiry Based Learning이라는 좀 작지만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 PDF라 조금 슬라이드가 그런데요. 그 공정 시스템이라는 그런 교육인데요. 목적은 저희가 이제 원료로부터 어떤 유용한 제품을 경제성 있고 안전하게 생산하는 공정을 설계하고 운전하는 게 이제 저희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저학년 때는 이런 수식이나 물리화학적인 법칙을 배우고 고학년쯤 올라가면 이제 좀 복잡한 계산들을 좀 단순한 시스템의 시뮬레이터 정도를 이용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졸업해서 실제 현장을 가게 되면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연결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경험적인 설계나 운전 법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이제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막 졸업하고 현장에 가신 분들은 특히 주니어 엔지니어들이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 뭐 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하면 사실 현업에서 복잡한 문제들도 학부에서 배운 걸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더라.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니저가 되시면 학부 졸업생들이 이제 뽑아 가시니까 아직도 좀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학교 쪽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잘 교육해 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학부에서 다 가르쳤다. 뭐 충분하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강의할 때 이런 것들 갭을 좀 줄여야겠다. 특히 큰 화학 공장을 다루는데 학교에서 배운 걸 거기 공장에서 식을 쓰면서 풀 수는 없거든요. 빠른 판단, 그 다음에 현명한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 수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작은 생각이고요. 운이 좋게 제가 2007년도에 이전 학교에 있었을 때 저희 화학공학 쪽에 이제 리차드 펠더라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계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 공학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셨고요. 제가 그때 신임 교수였을 때 저희를 모아놓고 이제 워크숍을 학과에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저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한데 이 위쪽이 이제 컨벤셔널 티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끝. 그러니까 선형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그것과 반대로 여기 이제 뭐 작은 글씨를 써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오래 지니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거꾸로 이제 인덕티브 티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요.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을 해가면서 이제 가르쳐 나가는. 그러니까 먼저 문제 제기 이후에 이론을 가르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하다가 언제 한번 새로운 과목을 맡고 나서 2학년 과목을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볼까 고민을 해봐서 거의 다 문제로만 구성했습니다. 강의 슬라이드가 이론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사실 좀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시나리오, 현장에서 맞닥뜨릴 시나리오를 쭉 제시하고 이 정도 문제 기르면 사실 4학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실제 보면 2학년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현장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질문을 해가면서 같이 배우면서 제시를 해주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럼 요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장을 운전하거나 설계할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뭐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주고 진행을 합니다. 또 4학년 시험의 경우에도 이제 공장 운전을 하는 공정 제어라는 과목인데요. 뭐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수학 공식이나 뭐 그런 방법론을 많이 배우지만 실제 공정에서 운전할 때는 저희가 자동차 운전하듯이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긴밀하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뭐 true와 false 같은 굉장히 교과서엔 나오지 않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들도 학생들한테 던져보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론이 이런 데 적용되는구나라는 걸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거는 제가 공정 설계라는 과목은 4학년 1학기 때 혹은 3학년 1학기 때 강의를 하는데 이게 끝나는 게 6월 달이고요. 저희 전국 화학공학 공정 설계 경진대회라는 게 이제 화학공학회 주최로 열리는데 4월 달에 문제가 오픈되고요. 주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진행을 하게 해서 이제 가을에 오늘 이제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오늘도 대상을 받으러 광주에 내려갔고요. 그런 이제 2012년부터 10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의 화학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약 70에서 80여 개 팀, 약 3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요. 저희 학생들이 10년 동안 뭐 거의 1, 2등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오픈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미국 화공학회 서울대 지부를 제가 지도교수로 코로나 이전에는 좀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학생들 만나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직접 한번 구동해보는 그런 대회에도 참석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좀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교육을 많이 좀 요청을 하시는데요.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개발 연구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학원생들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그 선진기관이라든지 외국의 엔지니어들을 좀 초빙해서 여러 강의들을 좀 개설했었고요. 화학공학회에서도 이제 산업체 분들에게 지금 뭐 지난 한 7년 동안 계속 공정제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강의한다고 말씀드린다기보다 이런 산업체 분들하고 강의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좀 와닿고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야겠구나. 심지어는 교과서에 나온 용어와 현장에서 쓰는 용어가 너무 다르구나. 똑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끼고 계속 좀 교육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무처장님이 상을 받아도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향후 계획을 쓰시라고 하셔서요. 저희 분야 신호처리 분야 루돌프 칼만이라는 분이 이제 칼만 필터라는 기법을 개발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노베이션 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기술적인 용어인데 이노베이션이라는 결국에 뭐냐? 칼만 필터에서는 현재 측정치와 우리가 예측했던 값의 차이를 갖고 계속 보정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저한테 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측정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하나의 교육만을 제 스타일대로 하기보다는 외국에 있는 분들도 모셔다가 좀 유사한 강의도 맡겨보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좀 자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은 제가 좀 매년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작년에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걸 좀 보고 또 다음에 이렇게 반영을 계속 좀 하고 있고 또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인더스트리가 저희 아카데미아에 뭘 해달라, 왜 이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들이 이제 산업에 계속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교육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요청이 많아서 이제 새로 좀 다시 한번 아카데미아가 인더스트리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리드해 갈 수 있는 시대로 바뀌자는 생각이 돼서 또 커리큘럼이나 학생 교육도 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분야에 오도록 이끌어주신 서울대학교 윤인섭 선생님, 윤인섭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제 박사지도 교수님이신 카이스트 이재영 교수님, 미국에 계셨다가 이제 카이스트로 옮기셨고요. 그리고 저희 학부 교수님들, 직원 여러분, 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이 큰 상을 받게 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미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